LA 코리아타운의 복잡한 거리. 낡은 건물들 사이에 숨겨진 작은 골목길 안쪽에 자리 잡은 은밀한 손길이라는 간판을 단 미용실은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도 고요한 안식처처럼 존재했다. 오후 3시, 늦은 오후의 황금빛 햇살이 커다란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 은은한 허브 향과 함께 찰랑거리는 가위질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울려 퍼졌다. 이곳의 주인 한지아는 30 중반의 여성이지만 그녀의 외모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게 만드는 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길고 찰랑이는 검은 머리카락은 언제나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묶여 있거나 어깨를 살짝 덮는 우아한 단발로 잘 다듬어져 있다. 화려한 메이크업 대신 그녀의 피부는 마치 백옥처럼 맑고 깨끗하며 그녀의 눈빛은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았다. 언뜻 보면 차분하고 고요해 보이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눈동자 속에는 오랜 고독과 함께 날카로운 강인함이 번뜩인다. 마치 고요한 심해 아래 숨겨진 거대한 빙산처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진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도자기를 빚는 장인의 그것처럼 정교하고 우아했으며 손님들의 머리칼이 그녀의 손끝에서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미용실 한켠, 고객 대기석 옆에 낡은 나무 액자 속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흐릿한 사진 속에는 북한의 깊은 산속, 눈 덮인 봉우리들을 배경으로 검은 옷차림의 그림자 같은 여인이 서 있었다.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강철 같은 눈빛, 그리고 꼿꼿한 자세는 그녀의 과거가 단순한 것이 아님을 짐작게 했다. 액자 아래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그것은 어쩌면 그녀 스스로에게 되뇌는 주문 같은 것이었으리라. 한지아. 그녀의 본명은 아무도 몰랐고 그녀의 삶은 오직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그림자 그 자체였다. 그녀는 한때 세상의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채 북한 깊숙한 곳에서 비밀 임무를 수행했던 북파공작원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지옥 같은 훈련은 그녀를 평범한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존재로 만들었다. 그녀의 몸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여성의 실루엣을 가지고 있지만 미용실 가운 아래 숨겨진 그녀의 어깨와 팔은 탄탄한 근육으로 다져져 있었다. 맨손으로 사람을 제압하고 어떤 지형에서도 살아남는 법을 익혔으며 총 한 자루 없이도 적진을 교란시키는데 능숙했다. 차가운 얼음물 속에서 잠복하며 몇 시간이고 움직이지 않고 목표를 기다리는 인내심, 수십 명의 적들을 홀로 상대해야 하는 근접 전투 능력, 그리고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잠입하고 탈출하는 기술까지.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스터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없었고 필요할 때면 강철처럼 굳건하게 변했다. 하지만 냉전 시대의 유물처럼 존재했던 그녀의 부대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와해되었다. 마지막 임무에서 모든 것이 뒤틀렸고 지아는 홀로 살아남아 폐허가 된 임무지를 빠져나왔다. 배신감과 좌절,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휩싸인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삶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한지아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어 미국으로 건너왔다. 수십 년간 훈련받고 살아온 모든 것을 잊고 평범한 미용사로서의 삶을 선택한 것은 어쩌면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안식처이자 지독한 과거에서 벗어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그녀는 싸움 대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일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미용실은 그녀에게 치유의 공간이었다. 손님들의 머리칼이 그녀의 손끝에서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총을 들고 그림자 속을 헤매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저 은밀한 손길의 미용사 한지아일 뿐이었다. 말수가 적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녀의 표정은 주로 무심하고 차분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과거의 상처가 아물기를, 그리고 평화로운 삶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그녀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먹구름처럼 서서히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에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최근 몇 달 새 미용실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무리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거리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위협적인 문신을 드러내며 거친 말을 내뱉었다. 밤이 되면 그들의 수가 늘어났고 미용실 근처 공원에서는 잦은 싸움 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LA의 악명 높은 마이너 갱단, 나이트 울프 나이트 wolf였다. 갱단의 이름처럼 그들은 밤의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늑대들 같았다. 그들은 조직적인 폭력과 위협으로 코리아타운의 소규모 상인들을 갈취했고 마약 거래와 불법 사업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다. 갱단의 리더인 베이는 잔혹하고 무자비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고 그의 오른팔인 블레이드는 칼자국으로 뒤덮인 얼굴만큼이나 난폭한 성격으로 악명이 높았다. 블레이드는 특히 약에 취해 있을 때 통제 불능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유명했다. 지아는 그들의 거친 행동과 악명 높은 소문들을 무심히 흘려들으려 노력했지만 갱단이 점점 그녀의 미용실이 있는 구역으로 다가오면서 그녀의 내면은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미용실 근처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다툼, 부서지는 유리창 소리, 그리고 갱단원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더욱 깊어지고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의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북파공작원으로서의 본능이 미세하게 남아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과거의 그림자를 깨우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미용사 한지아로 살아가고 싶었고 그저 조용히 상황이 지나가기를 바랐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차가운 피 냄새, 총성, 그리고 그녀가 묻어야 했던 수많은 시체들의 환영이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나이트 울프 갱단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나이트 울프 갱단의 위협은 갈수록 심해졌다. 처음에는 주변 상인들에게만 보호비를 요구하던 그들이 이제는 직접 은밀한 손길 미용실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첫 만남은 사소한 시비와 함께 시작되었다. 갱단의 하급 조직원 몇 명이 미용실에 들어와 대놓고 담배를 피우며 자욱한 연기를 내뿜었고 저속한 가사가 담긴 시끄러운 힙합 음악을 틀어 손님들의 귀를 괴롭혔다. 그들은 지아의 섬세한 손길을 비웃으며 일부러 머리를 엉망으로 잘라달라며 행패를 부렸다. 야, 아줌마. 이게 뭐야? 내 머리칼이 아니라 걸레짝을 만들었잖아. 돈은 못 내겠다. 이 거지 같은 미용실. 그들은 결제도 하지 않은 채 거만한 웃음을 흘리며 사라지곤 했다. 지아는 무심하고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며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깊은 눈빛은 그들의 행동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녀의 목적은 그저 조용히 아무런 문제 없이 미용실을 운영하며 남은 생을 평화롭게 보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모든 폭력과
파괴를 속죄하듯 오직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일에만 전념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과 함께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분노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다. 그녀의 탄탄한 어깨가 미세하게 긴장했다. 갱단의 행패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은밀한 손길의 평화는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갱단원들은 수시로 미용실에 들러서 물건을 부수고 손님들을 위협하며 영업을 방해했다. 벽에는 갱단의 상징인 늑대 문신이 스프레이 페인트로 휘갈겨졌고 창문에는 작은 돌멩이가 날아와 금이 가는 일도 잦아졌다. 단골 손님들은 불안감의 발길을 끊기 시작했고 미용실은 점차 한산해졌다. 지아는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부서진 물건들을 정리하고 갱단원들이 남기고 간 역겨운 흔적들을 지워나갔다. 지쳐가는 몸과 마음 속에서 그녀의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부파공작원으로서의 본능이 미세하게 남아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애써 외면하려 했던 그림자가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기억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녀의 의식을 잠식해 들어왔다. 피냄새, 총성, 그리고 그녀가 묻어야 했던 수많은 시체들의 환영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손을 떨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차분한 표정 뒤로 숨겨진 그녀의 눈빛은 점차 날카롭게 변해갔다. 미용사 한지아와 부파공작원 한지아, 두 자아 사이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미용실에 들어온 갱단원 하나가 지나치게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지아에게 다가왔다. 그는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던 지아의 팔을 툭 치더니 진열된 고급 헤어 제품들을 잡아채 바닥에 내던졌다. 야, 이봐. 너 말이야, 아줌마. 이딴 거 팔아서 언제 돈 벌 거야? 어차피 여기도 곧 우리 구역이 될 텐데. 그냥 문 닫고 시집이나 가. 그 갱단원은 낄낄거리며 지아의 손에 들린 뾰족한 커트 가위를 빼앗으려 했다. 지아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얼어붙었다. 갱단원은 그녀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위를 낚아채려 했고 그 순간 지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가위를 놓치는 척하며 몸을 살짝 비틀었고 동시에 손목 스냅을 이용해 가위를 뒤로 던졌다. 갱단원은 가위가 손에서 벗어나자 허둥댔지만 그의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가는 날카로운 스윽 소리는 듣지 못했다. 가위는 정확히 그의 등 뒤에 놓인 마네킹 머리의 정수리에 박혔다. 섬뜩할 정도로 정교하고 정확한 투척이었다. 갱단원은 자기가 앉으려던 의자 뒤 마네킹 머리에 가위가 박혀 있는 것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지만 지아가 그저 어머, 손에서 미끄러졌네요. 조심하세요. 라며 평온하게 미소 짓는 것을 보고는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순간적인 공포와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지아는 그저 평범한 미용사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속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갱단원들은 그녀의 의외의 실수에 잠시 주춤하며 눈치를 봤다. 그녀의 탄탄한 몸은 미세하게 긴장했지만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갱단은 지아의 침묵을 나약함으로 오해했다. 그들의 행패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은밀한 손길의 평화는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갱단원들은 수시로 미용실에 들러서 물건을 부수고 손님들을 위협하며 영업을 방해했다. 벽에는 갱단의 상징인 늑대 문신이 스프레이 페인트로 휘갈겨졌고 창문에는 작은 돌멩이가 날아와 금이 가는 일도 잦아졌다. 단골 손님들은 불안감의 발길을 끊기 시작했고 미용실은 점차 한산해졌다.
지아는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부서진 물건들을 정리하고 갱단원들이 남기고 간 역겨운 흔적들을 지워나갔다. 지쳐가는 몸과 마음 속에서 그녀의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북파공작원으로서의 본능이 미세하게 남아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애써 외면하려 했던 그림자가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기억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녀의 의식을 잠식해 들어왔다. 피냄새, 총성, 그리고 그녀가 묻어야 했던 수많은 시체들의 환영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손을 떨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차분한 표정 뒤로 숨겨진 그녀의 눈빛은 점차 날카롭게 변해갔다. 미용사 한지아와 북파공작원 한지아. 두 자아 사이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나이트 울프의 핵심 간부인 블레이드 블레이드가 5명의 거구의 부하들을 이끌고 들이닥쳤다. 그의 얼굴에는 눈썹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칼자국 흉터가 있었고, 그의 눈빛은 굶주린 맹수처럼 살기로 가득했다. 그의 등 뒤로 보이는 갱단원들의 팔에는 늑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블레이드는 미용실 한가운데 서서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사장, 소문이 자자하던데. 이 동네에서 가장 고고한 척하는 가게라며? 아주 가관이야. 그는 지아를 비웃으며 바닥에 침을 뱉었고 그녀가 애지중지하는 미용 도구들을 발로 짓밟았다. 쨍그랑 그녀의 손때 묻은 거울이 산산조각 나고 이탈리아에서 직접 공수해 온 비싼 수입산 가위와 빗이 바닥에 나뒹굴며 부서지는 소리가 날 때마다 지아의 얼굴은 조금씩 굳어갔다. 그녀의 차분했던 눈빛 속에서 억누르고 있던 과거의 그림자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탄탄한 어깨에 근육이 더욱 도드라졌다. 피비린내 나는 전장의 환영이 그녀의 시야를 잠식하는 듯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얇은 금속으로 된 가위집에 닿았다. 블레이드는 그녀의 굳은 표정을 그저 겁먹은 여자의 발악으로 치부했다. 그는 손을 뻗어 지아의 턱을 거칠게 잡고 흔들었다. 그의 소나기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이 동네는 이제 우리 나이트 울프의 거야. 감히 어디서 눈을 부라려? 내 주제를 알아야지. 그 순간 지아의 뇌리에는 과거의 악몽 같은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북한의 깊은 산소, 영하 20도의 차가운 얼음물 속에서 잠복하며 몇 시간을 버티던 극한적인 고통. 적들에게 둘러싸여 맨손으로 수십 명을 상대해야 했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직 살아남기 위해 인간성을 버려야 했던 비참함. 그녀의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차가운 이성이 본능과 충돌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근처에 놓인 날카로운 미용 가위를 움켜쥐었다. 손잡이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그녀의 혈관을 타고 뜨겁게 퍼져나갔다. 가위날이 그녀의 소나기 안에서 섬뜩하게 빛났다. 그녀는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며 당장 나가 라고 읊조렸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속삭이는 듯한 섬뜩함이 담겨 있었다. 블레이드는 그녀의 말을 비웃으며 더 큰 소리로 조롱했다. 오, 무서워라. 이 겁쟁이 아줌마가 나한테 뭘 어쩌겠다는 거야. 그는 지아의 어깨를 밀치며 그녀를 바닥으로 쓰러뜨리려 했다. 그러나 탄탄하게 단련된 그녀의 몸은 마치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지금 그가 겁도 없이 건드린 평범한 미용사가 한때 존재 자체가 비밀이었던 대한민국 최정예 북파공작원이었음을. 그들은 평화로운 미용실에서 깨어나는 강철 나비의 비상을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지아의 마음속에서는 수십 년간 억눌렸던 야수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했던 눈빛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날카로운 섬광만이 번뜩였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길고 깊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한숨이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미용실의 평화는 산산조각났고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었다. 블레이드와 나이트 울프 갱단의 도발은 결국 지아의 마지막 인내심마저 끊어냈다. 그들의 행패는 단순한 갈취를 넘어섰다. 그들은 미용실 건물을 아예 자신들의 아지트로 사용하려는 듯 건달들을 대거 동원해 미용실 안을 불법적인 도박장과 마약 거래의 장소로 변질시켰다. 밤늦게까지 미용실 안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역겨운 마약 냄새와 싸구려 담배 연기가 진동했다. 지하의 소중한 미용 도구들은 짓밟히고 부서졌으며 손님들이 앉던 의자는 담배꽁초와 쓰레기로 가득 찼다. 그녀의 지난 삶을 치유해주던 유일한 공간이 가장 추악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더럽혀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지아의 얼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에서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의 심장이 강렬하게 박동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현재의 분노가 만들어낸 격렬한 리듬이었다. 그녀의 탄탄한 몸은 이미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용실 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그녀의 과거를 상징하는 단 하나의 물건이 숨겨져 있었다.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를 열자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에 딱 맞게 제작된 날카로운 대전도 다젠다와 정교하게 개조된 휴대용 드라이어가 모습을 드러냈다. 대전도는 일반 미용 가위보다 훨씬 크고 단단했으며 칼날 부분은 특수 코팅되어 있어 빛을 반사하지 않았다. 드라이어의 노즐 끝에는 압력을 조절하는 특수 장치가 부착되어 있었고 손잡이에는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녀의 탄탄한 체구에 딱 맞게 재단된 검은색 특수 재질의 전투복이 정갈하게 개어져 있었다. 이 전투복은 어둠 속에서 그녀를 완벽한 그림자로 만들어줄 것이었다. 지아는 전투복을 입고 길었던 검은 머리카락을 단단히 묶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훈련에서 익힌 자세를 취했고 미용 도구들은 이제 치명적인 무기로 변모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냉혹한 눈빛은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맹수처럼 번뜩였다. 과거의 한지아, 북파공작원으로서의 그녀가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냉혹한 결의만이 가득했다. 그날 밤 나이트 울프 갱단은 미용실 안에서 자신들만의 지옥 같은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술에 취하고 약에 절어 방심하고 있는 그들의 귀에 섬뜩한 칼날이 갈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기익, 굉음과 함께 미용실 문이 부서지며 검은 그림자 하나가 미용실 안으로 날아들었다. 한지아였다. 그녀의 등장에 갱단원들은 술기운이 가시고 공포에 질려 혼비백산했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그들의 인지 능력을 훨씬 넘어섰다. 그녀의 탄탄하고 유연한 몸은 마치 유령처럼 갱단원들 사이를 누볐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듯 우아했지만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정교한 계산과 치명적인 힘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대전도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섬광처럼 번뜩였고 그녀의 움직임은 북파공작원 시절 익힌 완벽한 암살 기술과 미용사의 섬세한 손놀림이 결합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예술이었다.
그녀는 갱단원들의 머리카락을 순식간에 잘라 시야를 봉쇄하고 드라이어의 강력한 바람과 고열로 눈을 멀게 했다. 드라이어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갱단원들의 눈과 호흡기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효과를 냈다. 그녀의 단련된 다리에서 뻗어나가는 발차기는 정확히 급소를 노렸고 강인한 주먹은 관절을 무력화시켰다. 가위날이 번뜩일 때마다 갱단원들의 손목이 꺾이고 팔다리가 탈골되었으며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미용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파편들과 함께 갱단원들의 비명과 피가 난자했다. 엉망진창이 된 미용실 안은 피와 비명으로 가득 찼고 갱단원들은 자신들이 대체 누구에게 당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여인이 평범한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존재임을 깨달았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일부는 총을 꺼내려 했지만 날카로운 눈빛과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을 가진 지하의 속도는 그들보다 항상 한 발 앞서 있었다. 총을 꺼내는 순간 그들의 손목은 이미 꺾여 있었다. 블레이드는 지하의 압도적인 전투력에 경악하며 공포에 질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위해 미용실 뒤편의 비상구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림자처럼 빠른 지하의 움직임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순식간에 그의 뒤로 접근했다. 그의 거대한 몸집은 탄탄하게 단련된 그녀의 움직임에 아무런 방해도 되지 못했다. 지아는 블레이드의 팔을 꺾어 제압한 뒤 그의 목에 차가운 가위날을 겨눴다. 가위날이 피부에 닿는 차가운 감촉에 블레이드는 온몸을 떨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규로 일그러졌다. 그의 눈에는 살려달라는 애원이 가득했지만 지아의 냉혹한 눈빛은 북한의 깊은 밤, 목표를 제거하던 그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냉혹하고 잔인하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눈빛이었다. 다시는 이 땅에 발도 들이지 마. 단 한 발짝이라도 더 들여놓으면 내 놈들은 그림자처럼 사라질 거야. 영원히. 그녀의 낮고 섬뜩한 목소리가 피비린내 나는 미용실 안에 울려 퍼졌다. 블레이드는 그녀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보았다. 나이트 울프갱단은 평범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강인한 여전사에게 처참하고 굴욕적인 최후를 맞이했다. 그들의 악명은 이제 미용실 아줌마에게 박살난 갱단이라는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미용실 바닥에는 부서진 미용 도구들과 함께 갱단원들의 피와 공포에 질린 흔적만이 남았다. 지아는 모든 것이 끝난 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차분하게 숨을 골랐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그녀의 표정은 고요했다. 길고도 잔혹했던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새벽의 여명이 미용실 창문을 통해 서서히 비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코리아타운은 기이할 정도로 평화로웠다. 은밀한 손길 미용실 앞에는 부서진 문과 엉망이 된 내부만이 그 전날 밤에 격렬했던 전투를 증명하듯 널브러져 있었다. 하지만 밤새 사라진 나이트 울프갱단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증발한 듯했고 다시는 이 동네에 얼씬거리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갱단원들은 병원에 실려갔거나 혹은 영원히 사라졌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누가 그 악명 높은 갱단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몇몇 주민들은 새벽녘 엉망이 된 미용실 앞에서 기묘한 침묵이 흘렀다는 증언을 했다. 그리고 조용히 미용실을 빠져나가는 그림자 같은 검은 형체를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소문은 은밀한 손길 미용실의 조용하고 차분한 여주인이 단신으로 갱단을 제압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라 누구도 선뜻 믿으려 하지 않았다. 미용사가 갱단을 때려 눕혔다고. 말도 안 돼. 분명 다른 조직이 개입했을 거야. 사람들은 그저 그 미용실에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보다라고 수군거릴 뿐이었다. 갱단과의 싸움을 목격했던 소수의 목격자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이 비섞인 표정으로 한지아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감히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녀의 평범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비범한 눈빛을 어렴풋이 느꼈기 때문이다. 한지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미용실을 정리하고 다시 문을 열었다. 그녀의 깨끗한 얼굴에는 작은 상처와 깊은 피로가 엿보였지만 그녀의 깊고 차분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갱단과의 싸움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강인함과 미용사로서의 삶, 이 모든 것이 결국 한지아라는 한 사람의 온전한 모습임을 받아들였다.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려 했던 시도는 이제 끝났다. 그녀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강인한, 동시에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내면에는 더 이상 분열이 없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모든 면모를 온전히 품에 안을 수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이전보다 더욱 섬세하고 따뜻해진 듯했다. 은밀한 손길은 이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나이트 울프 갱단이 사라진 후 동네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상인들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아이들은 골목길에서 마음껏 뛰어놀았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겉으로는 수수해 보이는 지아는 이제 코리아타운의 조용한 영웅이자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녀에게 머리를 맡기는 손님들 중 누구도 이 섬세한 손길의 미용사가 한때 적의 심장부에서 그림자처럼 활동했던 북파공작원이었음을 감히 상상하지 못했다. 혹은 이제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그녀의 신비로운 눈빛에 이끌려 미용실을 찾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지아가 갱단을 물리친 히어로라는 소문을 은근히 확인하고 싶어 했다. 지아는 그런 시선들을 차분한 표정으로 무심하게 받아들이며 여전히 숙련된 손길로 손님들의 머리를 다듬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혹시 예전에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한지아는 그 질문에 그저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비밀, 그리고 그녀가 겪어온 모든 고통과 영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지 않았다. 겉으로는 평범한 한국 미용사였지만 그녀의 안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강인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를 몰라본 미국 갱단의 최후는 결국 그림자 속에서 피어난 강인한 영웅의 전설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그녀의 삶은 조국을 위한 헌신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개인의 평화와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자유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미용실은 평범한 공간을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가 만들어내는 특별한 아우라로 가득 찬 LA 코리아타운에 숨겨진 성역이 되었다. 밤이 깊어지면 미용실 간판의 불빛은 어둠 속에서도 조용히 빛났다. 그것은 마치 한지아의 삶처럼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코리아타운의 밤하늘 아래 조용히 속삭여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미용사였고 공작원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한지아였다.